정신의 방을 만들어주는 스위치 윤활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스위치 분해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는 지금 스위치 홈윤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구매처가 있으며 가격은 3만 원 정도 합니다. 어휴, 이걸 가이드 영상이라고. 스위치를 넣고 내가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네. 해볼게요. 오늘 영상을 도와줄 친구는 글족이라고 불리는 글로리어스 GMMK 프로입니다. 75% 배열, 핫삽 기판, 가스켓 마운트, RGB LED, 그리고 노브가 달려있는 키보드인데 너무 유명한 모델이고 리뷰도 많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상태부터 확인해보죠. 스위치는 체리 흑축 순정입니다. 시작해볼까요? 기계식 키보드는 스위치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핫삽 타입, 그리고 스위치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솔더링 타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문하는 분들이라면 핫삽 타입이 조금 더 편하겠죠. 윤활을 하려면 스위치를 분해해야 됩니다. 체리와 게이트로는 물론 특주 스위치도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스위치 양옆에 있는 다리를 들어 올려서 조심스럽게 열어주면 됩니다. 좀 더 쉽게 하려면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계식 스위치는 상부와 하부 하우징, 슬라이더, 그리고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 혼날 것 같으니까 천천히 빠르게 해볼게요. 먼저 순정 스프링을 사용할지 새로운 스프링으로 교체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스프링 종류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압력과 길이의 스프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14에서 16mm에 60에서 65g 정도가 무난하실 거예요. 스프링은 보통 오일 타입의 윤활제를 사용합니다. 만 어떤 걸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활제가 뭉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스프링 끝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인 스위치 윤활에 앞서 윤활제도 선택해야 됩니다. 윤활제는 여러 브랜드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집에 있는 크라이톡스 쓰시면 됩니다. 바셀린 안 돼요. 식용유랑 로션도 안 됩니다. 크라이톡스는 1로 시작하는 오일 타입과 2로 시작하는 그리스 타입이 있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진득해집니다. 윤활제 사용량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크라이톡스는 물감처럼 섞어서 원하는 점도로 만들 수 있어 좋습니다. 바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석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살펴보면 리니어는 이렇게 생겼고 넌클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넌클릭은 여기를 바르면 걸리는 느낌이 많이 줄어듭니다. 요즘에는 엄청 부드러운 특주 스위치도 많아서 스프링만 윤활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향을 잘 맞춰서 결합해주면 끝. 난 줄 알았죠?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스텝 1은 보강판에 장착하는 방식과 기판에 장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제식이니 하이브리드니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어쩌면 대부분 아마도 체리식일 거예요. 먼저 스텝 1을 분해해주고 샤프니 이걸 하는 이유는 수평을 잡으려는 건데 철심이 비틀어지면 아무리 윤활을 해도 결국 소음이 나니까 귀찮더라도 꼭 잡는 게 좋습니다. 철심을 바닥에 두고 양쪽을 눌렀을 때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조절해줍니다. 오케이. 윤활은 그냥 마찰을 줄여준다는 느낌으로 적당히 스테빌과 닿는 철심 부분에도 윤활을 해주고 구멍이 2개 있는 쪽으로 넣어서 마지막으로 철심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뒤쪽에 윤활제를 채워주면 끝.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스테빌 윤활 방법인데 이렇게 해도 안 잡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홀리모드라고 해서 용두 안에 반창고로 테이핑을 하거나 이런 스티커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철심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얇은 막이 있는 용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스테빌이 잡히는 치트키는 아니고 뭐랄까 약간 강화 보조 아이템 같은 거예요. 기본 스테빌을 사용했을 때 실력에 따라 1에서 10강이 된다면 막용두나 홀리모드는 최소 4강은 보장해주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심 수평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윤활한다면 대부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순정과 윤활의 차이는 영상보다 실제 체감되는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키보드의 순정 상태에는 단점이 있고 그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과 소리를 원하신다면 분명 더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적어도 지금의 기계식 키보드 시장에서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사용한 도구들은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씩 보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장바구니에 담다 보면 머리에서 뭔가 흐를 수 있으니 생각한 예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키였습니다.